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뭐 올해를 바라볼 때 뭐 반도체와 자동차는 상당히 EPS 이 기여도가 높으니까 다들 보고 있고, 아마 그는 한 달 내에 가장 관심을 높은 섹터가 건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가 이벤트를 목전에 두고 이제 정부가 정책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김세련 연구원 기존의 비율을 들어보면 정권 후반기가 되면 정책이 좀 변화가 있고 그 모멘텀을 좀 받는다 보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주를 계속 좋게 주택 건설을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GS 건설도 실적 발표했고 대우 건설 실적 발표해서 아마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김세련 연구원한테 들은 바로는 GS 대우 건설 대우 건설이 좋은데 좀 올랐고, 근데 대림 산업들을 많이 들고 있었나 봐요. 네, 큰 약간 연기금 쪽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또 거래 정지됐었으니까 뭔가 새로운 뭐 건설 중에서 좀 덜 오른 게 뭐냐 찾는 분위기가 있을 때 HDC 현대산업개발이 있다. 네네, 맞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전에 막 광운대역 근처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아, 가보셨어요? 너무 쇼킹했거든요. 갔다가 야 이거 뭐 너무 우리 나이 사는 동네도 시골틱하지만 야 거기 정말 낙후돼 있더라고요. 정말요? 저 안 가봐서 안 가봤죠. 모르는데. 네. 내가 하여튼 거기서 뭘 먹으려고 걸어 다니는데, 하여튼 뭐 동네가 나쁘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개발이 안 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현산이 거기에 뭐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네네. 하여튼 들어봅시다. HTC 현대산업개발. 네, 뭐 제가 다른 아까 건설주 방금 전에 말한 게 맞아요? 그거 설명도 먼저 해주시죠. 어떤? 뭐 가운데요? 건설주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들은 바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네, 실적이 다 나오긴 했는데 뭐 언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건설주에 대한 전반적인 뷰는 저번에 프리뷰 때 말씀드린 거랑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스켓콜이라고 해서 섹터, 심지어 뭐 저희 시멘트 건자재, 뭐 파일, 뭐 입주 마감재 이런 것까지 지금 주가가 다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펀더멘탈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아니면 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만드는 공급 정책들이 실질적인 뭐 실효성이 있을 거냐, 요런 거는 지금 논의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일단은 그동안에 이 국내 주택 사업이 정부가 워낙 이 손바닥으로 누르듯이 공급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 누적된 성장성이 지금 포텐셜이 터지면서 주가들이 업사이드가 생긴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단기 모멘텀 랠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상반기까지 이런 기대감은 지속이 될 거다. 지금 녹화하는 날짜 저 2월 3일인데요. 2월 4일에 이제 공급 대책을 앞두고 뭐 이런 게 나올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그 공급 대책의 방향성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기대감들이 4월 달에 보궐선거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이 변곡의 방향이 많이 좀 결정이 될 것 같다 해서 보시면 되고요. 포트폴리오는 사실 뭐 건자재나 뭐 작은 종목들 뭐 좋은 것들 많고, 지방건설사도 이제 주가 많이 이제 리레이팅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형 건설주 안에서 국한해서 보자면은 일단은 GS건설, 그리고 주가로는 대우건설도 아주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만약에 내가 이미 이 두 종목으로 대응을 했으면은 상관없는데, 없어서 새로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기존의 GS나 대우를 추천을 드려도 비싸다, 뭐 차트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대형 건설주 이 지금 단기 랠리에 못 들어갔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은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오늘 녹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적 어제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영업이익 1,2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1,680억이 나오면서 뭐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고요. 지금 외주주택에서 GP 마진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4분기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뭐 입주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착공되는 현장이 늘어나면서 약간 규모의 경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이 주택 GP 마진이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현산이 그동안 다른 종목들 오를 때보다 덜 오른 이유를 굳이 꼽자면 2021년 펀더멘탈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주택 매출 성장이 올해 다 큰 폭으로 신장이 되는데,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감익입니다. 뭐 순이익이야
그 2020년에 그 아시아나 관련된 손상이 쌓였으니까 뭐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감익인 회사다 보니까 약간 펀더멘탈이 2021년이 조금 재미없는. 근데 그런 이유가 저는 원래 이제 주택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게 2019년에 현대산업개발이 분양을 많이 못했습니다. 6,500세대 분양을 했고요. 보통 대형 건설사가 그래도 최소 10,000세대 정도는 분양을 하는데 19년에 좀 많이 못했고, 근데 2020년에 그래도 한 15,700세대,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되는 분양 공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출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이제 그 분양된 시점이 너무 이제 연말에 가깝게 분양을 많이 한 바람에 약간 그 상반기 중으로 해서 이 분양 공급에 공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을 하게 되면은 매출 턴어라운드가 올해는 좀 안 나오고 내년이 돼야 이제 돌아서는 약간 그런 그림이라서 아마 피어 대비해서는 2021년에 펀더멘탈이 조금 메리트가 좀 적으니까 주가가 덜 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이 종목을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펀더멘탈리보다는 이제 컨셉추얼리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러니까 우리는 역세권 대형 부지. 펀더멘탈리 컨셉추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네. 그 영어 많이 쓴다고 좀 못 알아듣겠다는 분들도 많으니까 좀 더 풀어서. 네, 그 이제 이 종목의 어떤 실적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간다기보다는 일단은 그 모멘텀으로, 그 정부의 어떤 그 공급 정책에 대한 수혜주 개념으로 지금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셉으로 본다. 네, 컨셉으로 이제 오를 수 있다. 뭐 주가가 원래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뭐 이 종목이 2022년에 뭐 실적이 감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당연히 성장을 하는 건데, 보유하고 있는 그 역세권 대형 부지들, 특히 서울의 이 광운대 역세권, 용산 철도병원 부지, 그다음에 공릉 역세권, 요렇게 세 개가 지금 메이저 이제 대형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사업성의 뭐 증가라던가 뭐 개발의 뭐 모멘텀 확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소다. 실제 주가도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께서 역세권 용적률 완화 요거 얘기한 이후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랐었고요. 뭐 지금 다른 건설보다는 조금 덜 가고 있기는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요게 이제 약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약간 트리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 개 말씀드린 그 대형 부지 중에서 이 공릉 역세권이나 이제 용산 철도병원의 경우는 아마 2021년 올해 뭐 하반기 중으로 아마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운대 역세권은 좀 나중입니다. 워낙 대형 현장이고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조금 당장 매출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그 현대산업개발의 현금 여력과 그 다음에 보유 부지의 가치와 그리고 영업 가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지금 주가 레벨은 어떻게 보면 좀 싸 보인다. 지금 시가총액이 현대산업개발이 2조 원인 회사인데요. 사실 그냥 보유 부지 그냥 토지대만 합쳐도 한 9천억 정도 되고, 사실 제가 이 밸류에이션의 순차익급 순현금을 현금을 더 사용한다 이렇게 가정해서 지금 깎아놓긴 했지만, 그냥 사실은 4분기 말 기준으로는 순현금이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여서 뭐 이래저래 영업 가치를 더해볼 때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는 충분히 나오는 회사라고 그러고 보시면 보니까 될 것 그냥 같고요. 싼 거네. 피어 대비 되게 쌉니다. 이 제가 SOTP 밸류에이션을 안 하더라도 밑에 표 3번을 보시면은 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그냥 올해가 제 감익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감익되는 PER 기준으로도 지금 한 5.3배 이렇게 되고요. 그 내년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니까 21년, 22년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한 4.8배, 이제 5배가 안 되게 되고, 이 용산 공릉이 매출에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것도 이제 어쨌든 공사 초기 단계라 아주 많은 이익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만약에 들어온다고 보더라도 멀티플이 한 4.3배까지 내려가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대형 건설주 평균 PER이 7.8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피어 대비해서는 확실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지금 많이 커진 상황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주택 익스포저가 많은 회사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개발 모멘텀을 감안하시면 밸류에이션 갭을 메꿔간다라고만 보더라도 주가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얘기해왔던 종목인데 저는 오히려 이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어서
막상 정책 나오면 좀 주춤할까 했는데 그 전에 벌써 주춤해졌더라고 최근에. 뭐 최근에 장 이제 움직이면서 주춤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요 또 몇 거래일로 보시면은 또 괜찮습니다. 건설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뭐 펀더멘탈 콜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 펀더멘탈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2021년이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는 실적 크로스가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다라고 이제 뭐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본문에 썼지만 이 회사가 지금 그 자체주택 그러니까 내 땅에 내가 아파트 올리는 그 자체주택의 수주잔고가 9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연말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광운대 역세권이나 뭐 용산 철도병원 다 들어 있는 건데 9조 원이면 히스토리컬 하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 자체주택의 수주잔고도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아니냐. 이것도 결국 실적으로 꽂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뭐 올해 선거 내년 대선까지 주택 물량 공급 정책은 유지될 것 같아서. 네네. 그리고 경기 사이클상 만약 회복해서 확장기로 넘어가는 게 기대감이 뭐 확장기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여러 시크릿칼 중에서 그나마 숫자 나오고 기업 가치가 있는 게 건설주다 보니까 네네. 관심은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대하는 방식이 어떤 분들은 중소형주 갖고 대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그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렇죠. 대형 건설주를 선택해야 되려면 그나마 싼 게 아직 남아있는 게 다행이네요. 현대사는 그럼요. 네. 현사에 싼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업종 피어가 보니까 7.8배인데 이게 4.3배면 상당히 매력적인데. 네네. 뭐 그냥 보수적으로 5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어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콜로 봐도 되는 거죠? 네, 바이콜입니다. 예, 네. 바이콜. 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